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사월 기토 일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사월은 5월 5일부터 입하부터 계사월입니다. 원래 기토는 본래 만물을 길러내는 수변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중시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 밭, 전답 이렇게 표현하죠. 이 기토는 뭘 해야 되냐? 그냥 가색을 하기 위함의 목적이다. 농사를 짓는 땅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병오년이라는 이 기운 안에서 이 화의 환경은요, 이 기토의 논밭을 메마르게 하죠. 땅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기토는 그러면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니까 농사를 짓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계사월이 들어온 거예요. 그 와중에서. 그러면 기토한테는 매우 반갑죠, 이것이. 기토는 병화, 계수, 이렇게 같이 보면 굉장히 내가 쓸모있는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병오년의 세력이 워낙 뜨겁다, 이 열기가.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균형과 중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그 균형과 중심을 잘 잡아야지만이 이 계사월의 계수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 수 있다. 기토한테 이 사화는 제왕지고, 오화는 걸록지예요. 그냥 강한 게 아니고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화기가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이 개수가 살아나려면 개수의 근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 일주의 한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축일주부터 보자면, 기축은 묘지 간여지동. 이 동토 얼어있는 땅에 한기를 품은 일주예요. 모든 일주들이 다 그런 고집은 있겠지만, 기축일주도 고집이 어마한 거죠. 보통 기축일주들이 심리학자들, 철학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게 원래 고독하고 조금 사색하고 깊은 생각을 많이 하기를 좋아하는 일주 중에 하나가 기축일주다. 이 묘지라는 것들은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상태에 있던 기축이 병원년을 딱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내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얼어있는 땅이 이제 태양을 본 거니까. 병오년의 기축일주는 발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내가 가진 재능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병오년이. 자, 계사월이 됐습니다. 축토에서 이 계수가 투출됐잖아요. 그럼 이 편제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투출한 거니까. 내가 목적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편제입니다. 물론 그런 거지만 횡재수도 되는 거예요. 횡재도 있고 내가 기대치 않았던 어떤 돈이 들어오기도 하는 게 기축일주가 계사월이 되는 거죠. 축 중에 신금이 사중의 병화와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사축은 합금으로, 반합, 유금이 없긴 하지만 합금으로 하려는 성향이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축은 생겨나는 거예요. 계사월에.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도 되지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격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화생토니까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위치를 간다는 걸 의미하고, 또 다른 내가 주어진 역할보다는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운 좋게 또는 내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화기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답답함은 있어요.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은 들 수 있겠지만, 내가 자격 취득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계약을 해야 될 때는
매우 유리한 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축일주는 개수의 편재를 얻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내가 생각했던 것만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든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격각이거든요. 격각이 있는 편재예요. 격각에서 띄어진 편재. 토생, 그러니까 내 비격과 아니면 내 그 재성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나 인간관계예요. 미묘한 신경질이 있을 수 있다.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동료들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약간의 마찰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돈으로만 보자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어떤 자격을 취해야 된다면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축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그런 마찰일도 말했지만 이게 곡각이거든요, 전부. 이게 곡각이에요, 곡각. 곡각살이 격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뼈 이런 거 다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김요일주. 편관이죠. 목국토니까 편관을 좌하고 있으니까 묘중에 가불이 있으니까 관살 혼잡 사주예요. 기본적으로 기묘는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으니까요. 약간 신경이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좀 까탈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인정은 많습니다. 의외로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또 여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고 감정 기복이 있으니까요. 정신 수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지금 기축이 주는 병원인의 오묘파가 문제가 되겠죠. 그 와중에 개사월이 된 거 아니에요. 이 파는요. 내가 공들여 왔던 것들이 그동안 마지막에 와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나 되돌아가야 되거나 방향을 바꾸어야 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그렇고 오묘니까 더하니까 이성관계에서 미묘한 보이지 않는 균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조금 힘든 해가 될 것이다. 근데 왜 갑자기 왜 병원연에 그걸 얘기하냐 하면 이 파살이 계사월의 사화를 보니까 이게 격각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신살이든 십이운성이든 합이든 충이든 파든 여러 가지들이 중첩이 될 때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격각하고 파살이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화의 인성, 문서나 학업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파살하고 다 중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서 조금 마찰도 있고 부침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개수가 참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출이 나가는 재성이 될 수 있다. 기묘일주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천간의 개수를 살려야 되잖아요. 원국에서 운이 있다면 금수의 운이 강하다면 괜찮은 거고 요렇게 한정된 정보에서 보자면은 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운은 맞죠. 화기의 운이니까. 하지만 이 개수를 살린다고 한다면은 항상 내가 토생금 금생수를 해야 돼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내가 식상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정도를 걸으라는 겁니다. 뭔가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순리에 맞게 내가 너무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으니 차근차근 계단 밟듯이 그렇게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건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상생재가 되니까 이런 화기를 막아설 수 있는 운이 될 거다. 순리대로 가자고요. 순리대로. 기묘는. 그래야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자, 어쨌든 이 재성은요. 아까 말했던 그런 탈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원국의 금수에 따라서 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일주. 기사도 제왕지를 깔고 있잖아요. 제왕지 위에 있는 구름, 역마 위에 있는 구름, 이렇게 보는 거죠. 자유분방하다는 거예요. 또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적성이 맞는 거죠. 화생토가 잘 되니까 학업적, 학습 능력이나 배움 이런 데 있어서 거침이 없다. 항상 열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뭔가 곡각이에요, 곡각. 기축도 마찬가지죠. 곡각. 뼈나 관절, 부딪히고 이런데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 개사월의 기사일주는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왕지를 깔고 있는데 또 왕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과 고집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제왕이라는 게 많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과하면 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기의 제왕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연지의 오화, 이 걸로까지 있으니까. 제왕의 걸록의 인성태과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강한 극에 달할 때는 너무 과하고 너무 넘쳐나니까 주체하기 힘들 거죠, 내가. 그 기운을. 그러면 비겁태양으로 가는 거예요. 인수태양, 비겁태양으로. 자만하게 되죠. 오만하게 되고. 좀 과격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차라리 이게 안 들어왔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안 들어왔으면, 편제가. 수기가 들어와서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차라리 안 들어왔으면 이거에 의한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건데, 이게 들어오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비겁이 태양한, 인수가 태양한 그런 성향에서 재성이 보이니까 굉장히 큰 욕심 집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취하려는 그 과정에서 내가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기사일주는요, 투자를 하거나 어떤 수익,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항상 주의해야 되고,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특히 남자 같으면 여자한테 집착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냉정하게 봐서 기사일주는 개사월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절대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사람 관계에서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고 나를 따라주기를 바라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이 개수는 나한테 도움되는 개수가 아니고 나를 유혹하는 개수입니다. 유혹하는 재성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조건이 있다면은 의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기사일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쁘게 얘기하는데 좀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요번 달은 기사일주들은 항상 내 스스로 의심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미도 마찬가지예요. 기사. 자, 간일지동에다가 양일주에다가 고집이 세죠. 물론 은간이기 때문에 양인으로 안 보지만 양인이라 볼 만큼의 양인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일주다. 자, 병원년의 개사월은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질 때죠. 괜히 불안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건데, 오미가 방합의 화국으로 굉장히 가버리니까 커지고, 안 그래도 이 기토가 메말라 있는데, 이 뜨거운데 미토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화까지 들어온 거예요. 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병원년에만, 자, 개사월을 보지 않고, 이렇게 보면, 문서나, 인성의 기운들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운도 약하죠. 뭐, 학위, 자격, 공부, 계약, 명예. 이런데, 요렇게만 보면 손상이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개사월이 됐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기미생은 기사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좀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그런 환경에서 개사월이 들어오면, 아까 제가 기사월의 개수는 필요 없다.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일주를 볼 때는 개수는 힘이 없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얘기했는데, 기미한테 개수는 굉장히 좋아요. 왜? 똑같은 운인데, 병호의 계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미는요, 다른 일주들과 그냥 이 땅으로 보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토. 말라있는 땅이죠. 그 자체예요. 논이고 밭이고. 논밭에 그 수분이 없어서 말라있는 땅이에요. 이 개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메마른 논밭에 담수의 역할을 합니다. 이 개수는. 또 단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일주들하고는 틀리죠. 같은 수라도. 완전히 만족은 못하겠지만, 약하니까. 그래도 내가 약간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있는 겁니다, 이 달은. 이송운도 괜찮고. 직장에서 업무나 막중한 책임은 있겠지만은, 그 보상은 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미일주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요번 달은 조금 숨통이 들 것이다. 기미일주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할 건 없고. 자, 기미일주. 관에서 나온 개수니까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기유. 좋은 일주들 중에 하나. 자, 장성지에 앉아 있어요. 문창성이죠. 학문, 예술계통, 두각을 나타냅니다. 식신이 록지에 있습니다. 그죠? 록지에 있으면 식신을 잘 활용하겠죠. 식복, 재물복, 이런 걸 다 타고났어요. 이 유금도 또 도하니까 재주나 끼가 많고, 어떤 일을 맡아도 능수능란하게 상황에 맞게 잘 해결하고, 이게 기유일주예요. 개사월이 되면 그 어느 일주들보다 기유일주는 좋습니다. 다른 일주들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유일주는 일지의 회국이 되잖아요. 회국이 되면 이렇게 강한 인성의 화해, 압박, 환경 안에서 설계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화급금을 못 시켜요. 왜? 회국이 됐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식상, 의식주가 살아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일들에 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추진력이 생겨요. 생각만으로 안 끝나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기가 강할 때, 이 식상이라는 것들이 이 개수의 근이 되어주자는 거예요. 옥토 속에서 보석을 캐는 겁니다. 재물적 이익은 물론이고, 어떤 문서나 계약, 이동, 함에 있어서 유리함이 있다. 도장을 딱 찍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지의 삼합은 어떤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인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기유일지의 개사월의 삼합은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변화이고, 그 변화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 식상에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큰 기운으로 들어올 것이다. 복록으로. 그래서 할 거 없습니다. 행운과 복록이 따라줄 거다.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때 기울주는 좋은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해일주. 기해일주는 태지 위에 태지에 재성을 둔 거잖아요. 재물복이 있어요. 안에 복도 있고. 하지만 기토는 논밭이고 젖은 흙이기 때문에 해수를 가질 수 있는 제방으로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재성이 많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재성을 감당하거나 큰 이익을 취할 때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일주는 신강하면 좋죠. 태지의 재성은 돈이 나가면 들어오고 쓸 만큼의 재성이 생겼다가 나갔다가 하는 일주인데, 계사월이 되면서 기해일주는 재성이 드러났죠? 그럼 이거 내 것이 될 수 있나 없나?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개수는 해수한테 힘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화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기토는 화운에서 어떤 화생토를 하니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그런 기운이 생기죠. 시작은 좋은데, 결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 운에서 개수가 들어왔으니까 그 결과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인성과 식상이 뿌리가 있으니까 수화 기제가 잘 되죠. 그러면 어떤 상황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었던 것들의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거나 뭐 어떤 자격을 취해야 될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개사월이 그런 달이 된다는 거예요. 개수의 이 재성을 오로지 돈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병원의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얻을 수 있는 성과, 보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사회충은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회충도 역마의 충으로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라는 거죠. 뭘 위해서? 재성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바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재물적 이익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에 어떤 뭐 취업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심을 잘 맞아 들어간다. 개수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좋은 한 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해일주는. 여기까지 토일과 일주별로 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